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다음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정국 변호사입니다. 이제까지 앞서 나셨던 강사분들은 전부 이제 투자 쪽이나 자금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술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 받으려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 물론 이야기하는 재주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하나 축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야기거리겠죠? 소재. 결국 그건 또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뻥쳐서는 안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럴싸한 기술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럼 기술 개발은 왜 하는가?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든가 경쟁성의 차별이라든가 뭐 시장 흐름의 반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술 개발은 시장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착상, 개발, 보완, 그리고 보완되어서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영업 비밀로 할 것이냐, 특허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기술 개발 단계도 역시 사업 단계별 그리고 사업 성격별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연구 개발을 수행할 때, 기술 개발 로드맵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로드맵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착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보완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일단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예측이 있어야 되고 예측이 있고 난 후에 그 예측된 어떤 시장 트렌드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조사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조사.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느냐, 어떠한 기술들이 있느냐, 선행기술 조사를 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 없이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덜컥 집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투자를 갖다가 그대로 꽝으로 흐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뒤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연구자들이 많이 보시는 거죠. 사이언스지 같은 저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 정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저널들에 나온 어떤 기술 정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시장 지형자기로 보기는 힘듭니다. 말 그대로 기초 연구 그리고 학문적인, 학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자세하고 꼼꼼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시장하고 접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걸어둔 것입니다.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기술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정보 조사를 할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줘야 할 것인가 본다면 저는 특허라고 봅니다. 특허 70%, 저널 30%, 80대 2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특허 정보에 대해서 특징을 본다면 특허 정보는 문헌에 비해서, 저널에 비해서 체계적입니다.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떠한 포맷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기술입니다. 특허 문헌에 공개된 72%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특허라는 것은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권을 획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문헌에도 발표하지 않고 일단 먼저 특허에 먼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 정보들이 특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의 75%가 특허 문헌으로만 공개가 됩니다. 다른 쪽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특허 정보들이죠. 많은 발명이 특허로 먼저 공개되고 비특허문은 그 다음에 공개됩니다. 이건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특허에 대한 마인드가 약해가지고요. 현재 그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측에 계신 분들도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허에 먼저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문헌이라든가 아니면 학술대에 먼저 발표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정 부분 보호되는 방 안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호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가 된다 하지만 그 보호 정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 개발을 하셨거나 발명하셨을 때 보호를 받으시려면 먼저 특허를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공개하시면 됩니다. 공개가 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유럽 기업 70%가 R&D 투자 후에 늦게 해당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어 있으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기술 조사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억 달러라는 돈이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은 특허의 선행기술 조사 혹은 특허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선행기술 조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특허소송 많죠. 가장 큰 게 지금 애플하고 삼성인데요. 그 외에도 눈에 띄지 않게 굉장히 많은 지금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도 소기업들도 소송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습니다. 저도 지금 2건의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선행기술 조사를 미리 안 해가지고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저희한테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한번 선행기술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특허로 가지고 계신 동일한 기술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미리 조사를 했더라면 특허를 내지도 않았을 테고 개발하는데 비용을 들이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또 그 후라도 좀 조사를 했었다면 최소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미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는 건드리고 자기 특허는 무효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또 역시 어떤 선행기술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그런 사례가 될 텐데요. 자,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비밀이고 하나는 특허인데요. 그 노하우가 하나 영업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비밀과 특허는 어느 것으로 보호할 거냐는 것은 성격에 대해서 달라지는데요. 영업비밀이라 하면은 나만의 노하우입니다. 남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제3자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비밀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데요. 이러한 영업비밀은 정보성과 즉 기술상의 정보 및 영업상의 정보 등 경쟁이 향상을 위한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지성입니다. 남이 몰라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 경제성이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영업비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패한 실험 데이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한 실험 데이터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영업비밀과 특허를 갖다가 나누어서 기술 보호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기술을 보호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의 성격이 모방이 쉬운 기술인가 침해 입증이 용이한가에 따라서 모방이 쉽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남들이 금방 모방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허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침해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면 이거는 특허로 내서 괜히 나의 기술을 갖다가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로 갖고 있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기술자료 임시제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요. 지금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또 중소기업청이 합쳐서 이 3개 기관에서 공동적으로 기술자료 임시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거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